4페이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원포인트로 전쟁 어떻게 끝낼 건지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추정해 보면 일단 현 전선에서 분쟁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포기 선언 또는 20년 유예하고 비무장지대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개시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우크라이나한테는 당장 무기 지원 중단하고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엄청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기 제한 철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철폐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중론, 회의론이 대세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는 그 트럼프 일기 때 너무 쓴맛을 봐갖고 러시아가 사실 그 2016년에 트럼프 됐을 때요. 그 러시아 두마에서 회의하다가 트럼프가 됐다 이러면 막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트럼프에 기대를 했고 그 시모년이라고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인이 있어요. 친푸틴으로 유명한 그 사람은 트럼프 됐다는 얘기 듣고 성조기 들고 모스크바 시내를 뛰어다녔는데 무슨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17년 트럼프 일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기대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거기 써놓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 때 정말 전방위 제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제재 그 임기 기간 총 273건이나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맺었던 여러 가지 군사 조약들 다 탈퇴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오바마 때 그 푸틴 미러 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크림 합병 때문에. 근데 오바마도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했는데 그걸 최초로 한 게 그 제블린 그 탱크 잡아먹는 미사일 그걸 처음 판 게 트럼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가 된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위기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트럼프는 처음부터 러시아 아시죠? 그 대선 러시아 대선 개입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발목이 잡혀 있었고 그 정치계 내에 초당적인 그런 반 러시아에 대한 합의라고 한 시스템 자체를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일기 트럼프 때 트럼프 내 반러 매파들,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볼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제거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이나 또는 이제 국익이라고 하는 걸 우선시하는 제블린 파니까 돈 엄청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트럼프 특유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그 신중론 회의론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물론 긍정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불가능했던 미러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뭐 얼마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네 안 했네. 어제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협상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또는 트럼프가 나토하고의 관계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는 어쨌든 나토가 굉장히 영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불안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세지만 시스템은 더 세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 그거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제안은 동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아니라 동결이고 종식이 아니라 휴식 일종의 휴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우리 전쟁의 목표는 영토가 아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위한 군사적인 도구로 서방에 의해서 이용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영구 중립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비무장화라고 하는 걸 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이스탄불
그 전쟁 난 지 한 달 만에 협상했는데 깨진 거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협상 깨진 가장 큰 이유는 영토는 오히려 유도리가 있었고요. 비무장화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평상시에도 병력 8만 5천 이상은 안 돼. 이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가 사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구 중립이라든가 비무장화가 전제가 되지 않은 한에서의 동결이라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지금 완전 그로기 상태인데 다시 재충전할 힘을 주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걸고 협상을 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푸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러파라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푸틴은 사실 제일 비둘기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달 전에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가 4대 점령지에서 군대 철수하고 나토 가입 포기 선언하는 순간 일단 우리 모든 전투를 멈추고 협상 시작하겠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비무장화나 뭐 탈나토화나 아니 탈 그 나치화나 그다음에 제재 해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푸틴도 중국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예, 협상 개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너무 난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2기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트럼프 1기의 북핵 문제의 프로세스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제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무장화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 무기 완전 고갈 상태라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나토를 이렇게 최소화하고 트럼프가 그다음에 특히 추가 확장 금지를 하는 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런데도 지금 젤렌스키는 임기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 시작하고 계엄령 해제돼서 젤렌스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런 분쟁 종식의 조건들이 좀 단순화될 이제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은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